이게 3개월, 6개월 쌓였을 때는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오늘 영상이 끝나면 노트와 펜을 들고 여러분 시간 금입니다. 1.2 오비서 오세요. 포리얼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하루하루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책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공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크게 막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시나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본인이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클릭 잘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내용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목표 수립, 계획 설정 뭐 이런 관련 책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뭐 대부분 그런 책들을 많이 봤고 그런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적용 가능하고 또 효과를 봤던 그런 방법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목표를 아주 구체적인 기간과 수치를 정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6개월 뒤에 월 300만 원의 온라인 수익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간과 구체적인 수치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면 우리는 이 목표를 아주 상세하게 분해할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표를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개월 뒤에 온라인 수익 300만 원을 만든다. 그렇다면 그 300만 원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내가 자산 관리에 좀 지식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주제로 한번 온라인 수익 300만 원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만 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예를 들면은 150만 원은 자산 관리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벌어들이고 100만 원은 PDF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 수익을 올리겠다.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산 관리와 관련된 유료 모임을 운영함으로써 한번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목표인 300만 원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각각의 항목을 다시 또 분해를 하는데요. PDF 전자책 수익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PDF 전자책을 나는 나중에 2만 원에 팔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처음에는 내 채널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크몽이나 타린 같은 플랫폼에 올라타서 판매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수수료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한 달에 70권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6개월 뒤에 전자책을 가지고 10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하루에 2권에서 3권 정도씩 이 전자책을 팔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내 PDF 전자책 판매의 전환율이 1%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내 전자책의 상세 페이지를 보러 들어와 줘야 한 달에 70권을 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카피라이팅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열정적인 지지를 받는 팬들이 있으면 이 전환율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여러분들은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관리라는 어떤 예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포디언스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판매할 상품, 즉 PDF 전자책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설정한 이 6개월의 목표를 다시 6개로 한번 쪼개봅시다. 그러면 첫 달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뽑아낼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에 300명씩 우리의 전자책 판매 페이지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달에는 목표로 내 블로그나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을 최소한 5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걸 다시 4주로 나누면 한 주에 몇 명씩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지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그걸 또 쪼개면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뒤에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300만 원이라는 온라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별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 내가 지금 당장 블로그에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글쓰기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자산관리라는 주제를 잡았지만 자산관리 안에서도 투자 영역은 좀 부족해서 투자에 대한 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은데 편집 능력이 좀 부족해서 편집을 좀 배워보면 좋겠다. 이런 내가 어떤 영역이 부족하고 어떤 걸 더 채워야 할지도 감이 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블로그 글을 써서 사람들을 한 명씩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행동 목표들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하루에 2개 정도씩만 꼭 해야 되는 액션 플랜을 뽑아서 그거는 무조건 하세요. 사실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뭔가 막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전자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그걸 올려서 잘 팔 수 있는 카피라이팅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주제로 하려는 그 자산관리라는 주제 자체의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지, 아니면 블로그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부족한지 유튜브로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부족한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오로지 배움으로만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준비 중이라서 아직은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인풋을 넣는 동시에 아웃풋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자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재료를 쌓고 있다면 그날 배운 걸 그때그때 블로그에 씀으로써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공부만 하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풋을 넣으면 동시에 아웃풋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세요. 이 아웃풋들이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3개월 6개월 쌓였을 때는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수립할 때 우리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잔악괴라지만 댓글에 돈 얘기만 한다 이러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카테고리화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건강에 대한 목표, 내 개인적 능력에 대한 목표, 내 커리어에 대한 목표, 그리고 나의 자산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목표를 아까 말한 방식대로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4개의 목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에너지를 배분하면 좋을까요? 흔히 이 4가지에 25%, 25%, 25%, 25% 이렇게 에너지를 배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목표 달성, 계획 수립 이런 관련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똑같이 배분해서는 그 어떤 목표도 달성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팔레토 법칙인데요. 이런 목표들 중에서 하나가 달성되면 나머지 목표가 다 달성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가 달성이 되면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핵심이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다가 에너지 80을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은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잔잔바리로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적으로 이 중요한 목표를 빡 달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100의 에너지를 여기에만 집중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임계치까지 끌어올려서 이 성과를 보시는 거예요. 이 임계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죠.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목표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목표를 못 달성했을 때 쪽팔릴까봐. 그런데 이 쪽팔림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돼요. 남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얘기해놨는데 그걸 달성을 못한다.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우려고 하다가도 신경이 쓰일 거고 넷플릭스 보려고 하다가도 신경이 쓰일 겁니다. 계속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내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큰 동기가 되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실버 버튼을 반드시 받을 때까지 유튜브를 할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반 유튜브를 열심히 한 결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12월까지 순이익 월 2천만 원을 달성할 거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목표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할 거고 달려갈 거고 그와 동시에 열심히 놀 거고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 더 배울 만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벌고 우리 같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의 목표를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공표하고 공유하세요. 그게 게으른 그리고 게으른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너스로 이야기 드리면 이렇게 설정한 목표들을 계속해서 내 뇌에다가 상기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반드시 펜으로 노트에다가 손으로 쓰시고 그 노트를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볼 때마다 나 이런 목표 적어놨었지 라는 것을 상기하게 될 겁니다. 내가 걸어 다닐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썼던 목표를 상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그 목표를 생각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막 닥쳐가지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문제와 관련된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새로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써먹을지 그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뇌에다가 의식적으로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그냥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경험들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때문에 뇌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이 뇌의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끔 곳곳에다가 막 목표를 써놓고 붙여놓고 하십시오. 이거는 될 거라고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딴 게 아니니까요. 뇌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니까 꼭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본인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오늘 영상이 끝나면 노트와 펜을 들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분해해서 결국에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꼭 도출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